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KBS 스튜디오의 천일야와 깨얽힌 야한 이야기, KBS 아나운서 이계진 충격 방송 비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 오늘은 21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1위는 쑥밭이다. 서울은 어떠냐? 당사자들은 심각한데 남이 들으면 우습기 짝이 없는 이야기들이 있다.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모아보겠다. 기억에도 새로운 1위 화양열차 대폭발 참사 사건은 1977년 11월 11일 밤 9시 15분으로 기록되어 있다. 1위역 구내에 있던 화약열차가 폭발하는 바람에 1위시, 익산시가 온통 쑥밭이 된 듯했던 엄청난 사고였다. 그때 들려온 웃지 못할 이야기 한 토막이 있다. 모 방송국 1위 주재기자가 재빨리 그러나 겨우겨우 본사에 전화를 걸어서 했던 첫 마디는 1위는 쑥밭이다. 서울은 어떠냐? 였다. 1위 주재기자는 필시 전쟁이 난 것으로 확신해 버렸던 것이다. 1987년 4월 22일 서울올림픽을 성원하는 범국민대회가 메인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중계방송은 필자와 정미용 아나운서가 맡았고 장내 사회는 성우 세모 씨가 맡았으며 총 제작 지휘는 제이모 PD가 맡았다. 그런데 희한한 문제가 생겼다. 방송 시간이 임박했는데 PD가 난감한 표정으로 나를 찾아왔다. PD, 이 형, 좀 어려운 부탁인데. 필자, 뭔데요? PD, 중계석에 앉아서 중계방송 하다가요. 국기에 대한 경례 때가 되거든 잽싸게 장내 사회자 마이크로 달려와서 크게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이거 한마디만 질러주겠소? 필자, 왜요? PD, 저 세모 씨가 여호와의 증인이라서 국기에 대한 경례는 못하겠다는 거야. 필자, MC 사례비는 나한테 반 준답니까? 물론 농담이다. PD, 에이 그러지 말고 술은 살게. 고마워서. 필자, 좋지요만. 그러죠 뭐. 참 이상한 경우다. 그래서 그날 필자는 메인 스타디움 저 아래 중계석에서 중계를 하다 말고 다음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가 나오자 내 마이크를 팽개치고 장내 사회자석으로 뛰어 올라가서 헐떡거리며 소리를 질렀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 연주가 울려 퍼졌다. 바로! 참 별일 다 있지. 1981년 12월 3일에 코미디 같은 뉴스 한 토막이 있었다. 동해해상은 폭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파도가 6에서 7m로 높게 일고 있었다. 그런데 겁도 없이 명태잡이를 나갔던 춘송호라는 겨우 2.9톤짜리 통통 어선이 실종됐다는 보고에 연안경비정이 호기 있고 용감하게 구조를 외치며 출동했던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통통어선을 찾아 나섰던 철선인 연안경비정은 높은 파도에 휩쓸려 침몰되었고 배에 타고 있던 경찰관 5명과 군청 직원 1명이 실종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실종됐다던 이력편주 춘성호는 통통거리며 무서운 파도를 헤치고 무사히 까딱까딱 어찌어찌 항구로 돌아왔다. 구조하러 호기 좋게 떠난 철선은 침몰되고 이력편주 통통선은 까딱까딱 살아 돌아오다니 이 무슨 웃지 못할 일인가. 죄 없는 공무원들은 참변을 당하고.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거리가 아니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다 하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 즉 개구리가 뱀을 잡아먹은 뉴스였다. 성남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는 한 농부가 일을 하다 땀을 식히기 위해서 쉬고 있는데 풀숲에서 8cm가량의 개구리가 겁도 없이 뱀을 잡아먹고 있더라는 것이다. 농부는 너무나 놀랍고 신기해서 그 개구리를 잡아서 술을 담갔다는 것이다. 그 일이 화제가 돼서 개구리를 해부해 보니 가느다란 까치독사 한 마리가 개구리 뱃속에 들어있더라나?
좌우지간 개구리까지도 사람을 헛갈리게 하는데 아마 입군 개구리 이야기가 유행한 탓에 그 개구리도 용기를 얻었나 보다. 그 무렵 방송가에는 입군 개구리 시리즈가 유행이었으니까. 방송에 초대된 손님은 항상 불안하다. 그래서 사회자가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 미리 알고 싶어 한다. 아나운서님, 뭘 물어보실 겁니까? 아, 네. 선생님 주변에 이야기하고요. 이번 화제의 뒷얘기나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그게 전부입니까? 왜 그러시죠? 저 이런저런 얘기를 한마디 했으면 해서요. 그렇게 좀 유도 질문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죠 뭐. 별로 나쁜 의도도 없으신 거 아닙니까? 본방송이 됐다. 빨간불과 함께 큐가 들어왔다. 예정된 질문을 하며 방송을 해나가다가 방송 전에 부탁받은 초대 손님의 유도 질문을 던진다. 아참, 그리고 선생님, 이러저러 요러저러 하신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대 손님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아, 네, 아나운서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가요. 나는 졸지에 좋은 질문을 던진 능력 있는 아나운서가 됐다. 이런 경우는 기분이 과히 나쁘지 않지만 완전 바보가 됐던 적도 있다. 1987년의 어린이날로 기억된다. TV 아침 프로에 아동문학가 몇 분이 초대됐는데 생방송을 앞둔 사전 논의 과정에서 어떤 아동문학가가 몸을 비비꼬며 부탁을 했다. 저 말씀이죠, 이 선생님. 제게 질문을 하실 때에는 동화의 필요성이 뭐냐고 먼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죠 뭐. 아이고,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그런 건 부탁 없어도 내가 알아서 할 질문인데. 드디어 방송 시작 큐. 한참을 이런저런 이야기로 진행해 나가다가 드디어 문제의 그 아동문학가에게 차례가 돌아갔다. 그러면 선생님, 동화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필자는 잔뜩 기대를 걸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랬더니 이 무슨 반칙 같은 대답이냔 말이다. 네, 사실 그런 질문은 아주 우스운 질문입니다. 동화란 것은 말이죠. 필자는 졸지에 바보 같은 질문을 한 아나운서가 됐다. 순간 당황했고 속이 상했으나 그냥 빙긋이 웃으며 그의 말을 듣는 척했다. 그러나 너무나도 의외의 일을 당해서인지 한마디의 말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에구에구, 그날 나는 완전히 바보 아나운서가 됐다. 그 아동문학가는 왜 그랬을까? 실성하셨나? 아나운서 물먹이기로 작정하셨나? 1982년 3월 1일은 3일절이어서가 아니라 필자가 본격적으로 TV에 출연하게 된 11시에 만납시다를 처음 녹화한 날이라서 잊지 않고 있다. 서투르게 출발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주위의 사랑과 칭찬에 힘이 나서 더욱 열심히 뛰었고 스태프들도 신명이 났다. 그러나 주위에서 잘한다 하자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은 꼴을 당했던 적이 있다. 하루는 사기 도박사 K모 씨가 게스트로 초대됐다. 그는 그 무렵 요것이다라는 사기도박 참여록 겸 사기도박의 모든 것을 폭로하는 책을 냈던 참이다. 그가 출연을 원했던 것도 아니고 방송국의 끈질긴 초대로 출연하게 된 것이다. 사기도박사의 인생은 흥미진진했다. 어린 시절, 청년기, 도박에 빠진 이유, 사기도박 행각, 사기도박에 걸려서 패가망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며 사기도박 수법 등 이야기는 신바람이 났다. 사기 도박사의 이야기에 홀린 MC 필자는 주머니에 미리 넣고 있던 화투를 내놓으며 실제로 몇 가지만 시범을 보이자고 제안했고 그도 좋다고 했다. 자 보십시오. 요렇게 빼돌리고 요렇게 패를 깔고 요렇게 손을 살짝 빼면서 요렇게 싹 하면 없어졌죠? 자 보세요. 어수룩한 정년퇴직 교장 선생님이 여기에다 돈을 걸게 됩니다. 그때 요렇게 싹 뒤집으면 자 보세요. MC는 감탄의 소리를 신음처럼 지르게 되고 번개 같은 사기도박의 손놀림을 잡아보려고 카메라는 클로즈업에 열을 올렸다. 더 보여드릴까요? 네, 몇 가지만 더 봅시다. 방송을 하겠다는 것인지 노름을 배우겠다는 것인지 본 아나운서의 정신이 이상해진 상태였다. 그야말로 몰아지경의 흥미진진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방송심의위원회의 주의라는 호된 비판을 받아야 했다. 사기도박 수법의 구체적인 방향으로 방송의 품위를 실추시켰으므로 였다. 실제로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MC도 K모 씨도 도박을 예찬하는 듯한 모습으로 푹 빠져 있었던 것이다. MC가 사기와투 구경하며 넋이 빠지다니 쯧쯧.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아니 내게 아냐? 마이크 앞에서는 누구나 떨리기 마련이다. 가슴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호흡이 거칠어진다. 뉴스에 자신이 없거나 급한 뉴스가 방송 도중에 날아들거나 하면 더더욱 떨리고 부담스럽다. 그리고 골든아워 혹은 프라임타임에는 떨림이 심하다. 그 밖에도 떨리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 남녀 아나운서가 더불어 진행하는 어느 날 아침 7시 종합뉴스에 모니터 감청 보고는 매우 심각했다. 뉴스를 진행하는 남녀 아나운서가 거친 숨소리에다 숨을 몰아쉬며 더듬거려서 듣기에 거북했다라는 것이었다. 아니 무슨 킨제이 성 모니터 보고란 말인가.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고통스러웠던 본인들의 사정은 아랑곳 없이 우리는 엉뚱한 상상에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다음의 대화도 그냥 넘기지 못할 오해의 폭속감이다. 연예계 소식을 전하는 엘모 씨가 초대 가수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근황을 캔다. 세모양, 요새 어떻게 지냈어요? 얼굴이 펑 야위었군요. 네, 요즘 방송 출연도 좀 많았고 신곡 준비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밤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퍽 힘들어요. 인기인은 바쁘구나 하는 느낌으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유흥가 밤무대 출연을 밤일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부러 그랬는지도 모를 일이고 어쨌든 청취자는 끼득끼득 했겠지. 생활상담은 전화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한다. 생활상담 시간을 진행하던 모 아나운서는 방송 도중에 시계를 봤다. 약을 먹을 시간이었다. 여유만만한 아나운서는 연사에게 말을 시켜놓고는 밖에 신호를 보냈다. 약을 먹게 물 한 컵만 부탁한다는 신용을 했다. 물이 들어오려는 것을 보고는 타이밍을 맞추어서 고개를 젖히고 가루약을 한 봉지 탁 털어 넣었다. 상담 연사는 문의자의 상담 내용을 길게 답변을 해주다가 말고 물컵이 들어오자 자기에게 주는 물인 줄 잘못 알고 홀랑 마셔버렸겠다. 가루약을 털어놓고 고개를 젖힌 채 두 손으로 더듬더듬 물컵을 찾으니 있을 리가 있나. 아, 이 난처한 이 상황을 어찌한단 말인가. 방송은 진행 중이고 그 뒷이야기는 전해 듣지 못했다. 1983년 4월 16일 필자와 S모 여자 아나운서는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때까지 거의 종일 생방송을 했다. 이른바 연속 특별 생방송, 질서는 편하고 아름답고 자유로운 것이라는 캠페인 방송이었다. 다리가 퉁퉁 붓도록 종일 서서 방송을 했다. 방송이 끝나갈 무렵 누군가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S 아나운서에게로 다가와 소곤소곤했다. S 아나운서는 막 울기 시작했다. 눈물이 철철 흐르고 있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전화 정갈인즉 어머니 위독, 세브란스 병원 몇 호실의 입원이라는 동생의 전화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황급히 울며 불며 집에 전화를 해보니 어떤 시청자의 장난 전화였던 것이다. 이럴 수가. 다시 맥이 풀려 눈물이 쏟아졌다. 덕분에 어머니는 오래 사시게 됐지만 키가 작은 사람의 소원은 키가 컸으면 하는 것일 수 있다. 보통 사람의 경우는 생업에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덜할지 모르지만 전신이 장사 미천인 아나운서들에게는 키도 문제가 될 때가 있다. 요즘에는 키가 큰 아나운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 여자의 경우에도 170cm를 넘는 키를 자랑하는 아나운서가 많다. 그래서 남녀 공동 진행의 프로그램에 아나운서를 배당할 때는 키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간혹 그러한 배려 없이 키 작은 남자 아나운서가 키 큰 여자 아나운서와 짝이 되어 심각한 국면에 처할 때가 있다.
금강산댐 건설 소문으로 법석을 떨 때 그에 대응할 평화의 댐을 쌓아야 한다며 범국민 모금운동을 전개할 무렵이었다.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수도권을 순회하며 지역 모금 방송을 하던 어느 날 키가 겸손한 피모 아나운서는 운수사납게도 키가 오만한 여자 아나운서와 더블 MC가 됐다. 두 사람의 모습을 한 카메라에 잡아야 하는 이른바 투샷의 어려움이 따랐다. 남자 아나운서가 여자의 귀 밑을 돌아서야 곤란하다는 것이다. 국립 끝에 여자 아나운서는 그냥 서기로 하고 키가 겸손한 피모 아나운서는 벽돌을 두어 장발 밑에 괴어놓고 진행을 했다. 그런데 진행 중간에 털그럭 소리가 심하게 나는 바람에 부근에 있던 어떤 애기 엄마한테 얻은 일회용 종이 기저귀를 벽돌 사이에 끼고 방송을 계속했다나? 본인은 그 왼수 같은 키 때문에 한스럽게까지 했겠지만 주변에 있던 구경꾼으로서는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가. 그 반대가 되는 이야기 한 토막이 있다. S모 아나운서는 키가 워낙 크다. 반대로 Y모 여자 아나운서는 키가 워낙 작다. 공교롭게도 둘은 순회모금 방송의 더블 MC로 배당됐다. 배당자의 실수였다. 그러나 Y모 여자 아나운서는 콜라 상자 2개를 포개놓고 이를 악물고 방송했다. 키 작다고 방송 못하나? 콜라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어림도 없는 일이다. 사실 그럴 땐 키가 큰 쪽에 어려움도 있다. 괜히 죄를 지은 기분이다. 그렇다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방송할 수는 없지 않은가 말이다. 남자건 여자건 키 큰 아나운서는 자꾸 늘어나는데. 아나운서 세모양이 물고기 박사 제이모 교수를 찾아가서 녹화할 때의 이야기다. 세모 아나운서는 겁이 많고 여리기로 유명하다. 제이 교수 댁을 들어설 때부터 개가 왕왕거리자 개를 몹시 무서워하는 세모양은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었다. 개가 있으면 저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물고기 박사 제이 교수는 개를 방에 가두고 세모양을 안심시킨 후 녹화를 시작했다. 그런데 표를 받고 한참 녹화를 하는데 세모양이 깨악하고 비명을 질렀다. 무서운 개가 어느새 기어나와 탁자 밑으로 살살 접근하여 미녀의 발뒤꿈치를 신나게 핥아대고 있었던 것이다. 녹화는 NG. 세모양은 벌벌 떨며 새파랗게 질렸고 물고기 박사는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제이 교수, 노인이었음. 제이 교수는 여기저기를 뒤적거려 먹을 것을 찾아냈다. 건포도 상자였다. 그것을 세모양에게 건네며 하시는 말씀. 아가, 이거라도 먹어요. 미안해요. 벌벌벌벌 떨며 감사합니다. 개의 놀란 가슴을 가까스로 진정시키며 건포도 곽을 뜯고 손가락을 넣었다. 끼야! 이번에는 건포도 상자에서 벌레들이 고물고물 기어나왔던 것이다. 기절하기 직전에 세모양은 너무 놀라서 늘어져 버렸다.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던 물고기 박사는 미안해서 어쩌나만을 연발했다. 다시 먹을 것을 찾아 나섰는데 이번에는 홀쭉이 마포라는 어린이용 간식이었다. 노 교수와 홀쭉이 마포라. 한참 만에 사태가 진정되고 녹화를 겨우겨우 마치면서 마무리 멘트를 넣는데 그것이 심각하게 웃겼다. 박사님, 이른 아침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했더니 물고기 박사 하시는 인사 말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의 의미를 그 어느 시청자가 알까? 호호호호. 기자는 발로 기사를 써야 한다는 말이 있다. 뛰어다니고 확인하며 확실한 기사를 써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때로는 현장 확인을 미처 다하지 못한 채 보도자료만 믿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즉, 마치 현장을 본 것처럼 기사를 쓰는 것이다. 그러면 그 기사를 믿고 아나운서는 마치 자기도 현장에서 본 것처럼 전달해야 하는, 말하자면 이중의 거짓말을 본의 아니게 해야 한다. 웃지 못할 예가 한 가지 있다. 1980년 9월 모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발관에서 제11회 중요 무형문화재 발표 공연이 있었다. 인간문화재 57명이 주축이 되고 이수저와 전수생 등 300여 명이 출연해서 기능, 예능을 발표하고 평가를 받는 것이다. 그 행사에 관한 보도자료가 각 언론사에 배포됐을 것이며
그 보도 자료를 참고해서 현장에 갔던 취재진은 생생한 기사를 썼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지 못한 취재진은 그럴듯한 기사를 썼을 것이고 그걸 믿은 아나운서는 마이크 앞에서 그럴듯하게 읽었을 것이다. 방송은 가끔 신문 기사를 그대로 믿고 단신이라는 꼬리를 붙여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같은 행사를 두고 각각 다른 기사가 나왔다. 다음에 두 기사를 간략하게 적어보았다. 예 1. 기능보유자 고 지영희 씨의 제자인 박범훈 씨 등 이수자들이 신하의 합주를 했고 인간문화재 한갑득 씨 63세가 애틋하게 뜯어내는 검은고 산조는 함께 출연하기로 했던 전수생 양승경 황득주 씨 등이 마침 같은 날 여주에서 벌어지는 세종대왕 숙모제전에 참석하거나 또는 해외 체류 등의 사정으로 각각 나오지 못해서 외로운 모습으로 더욱 애를 끌게 했다. 그런가 하면 사면 육각의 가락을 휘저으며 연불타령, 국거리 벗고 다시 국거리로 이어지는 승무는 멋과 흥, 재치와 가락의 무쌍한 변화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다만 기능보유자 한영숙 씨 61세가 몸져 누워 무대에 함께 서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예 2. 전략. 검은고 연주기능 보유자인 한갑득 씨는 전수생들과 함께 검은고를 연주해서 갈채를 받았고 승무기능 보유자인 사실은 예능 보유자가 바른 표현임 한영숙 씨의 승무는 완숙한 솜씨를 보였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두 기사 중 하나는 분명 거짓부렁인데 그런 거짓부렁 기사를 시치밋대고 그럴듯하게 감정까지 살려가면서 방송한 죄를 지은 적은 없는지 아나운서들은 스스로 반성해 봐야 하겠다. 진실은 방송인의 생명이 아니겠는가? 여기 진실한 방송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소개한다. 1981년 5월 하순의 어느 날 KBS 본관 5층에 있는 아나운서 숙직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아나운서 숙직실의 호라비 냄새를 일신하려고 숙직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5월의 싱그러운 밤 공기를 즐기고 있던 새벽 0시 50분 마감 뉴스를 마치고 뒤늦게 숙직실로 들어선 선배 K모 씨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인기 아나운서 W모 씨를 생각해서 담요 한 장을 휙 던지며 인정을 베풀었는데 담요는 그만 열어젖힌 창문을 통해 5월의 밤하늘로 훨훨 날아가 버렸다. 해파리처럼 밤 공기를 타고 5층에서 날아간 요술 담요가 그 넓은 건물의 어느 마당쯤에 떨어졌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W 아나운서는 선배의 정이 담긴 담요를 찾아서 잠자리에 들었던 알몸으로 여의도를 헤맸는데 알몸의 진실을 보이는 적나라한 그 모습을 감싸준 것은 팬티 한 장뿐이었다지 아마?